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전국 팔도에 각 도시가 자랑하는 먹을거리를 살펴봤잖아요. 대전이라고 먹을 게 없는 게 아닌데 내세울 게 없는 거죠. 그리고 대전 사람들은 알아요. 대전의 대표 음식이 뭐요? 그러면 대전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뭐가 대표 음식이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인정하는 우리의 대전의 대표 음식은 딱 대전에서만. 예를 들어서 서울 사람, 광주 사람, 대구 사람한테 대전의 대표 음식이 뭐예요? 그러면 대답을 못 해요. 대전 사람들은 해. 대전의 대표 음식이 뭐예요? 네, 대답해요, 이렇게. 근데 그만큼 경쟁력 있고 맛있고 그만큼 대표성도 있고 스토리도 있고 다 있어. 다 있어요. 뭐가 없다? 맛이 왜 없어요? 큰일 날 뿐이네. 뭐가 없다? 지난 시간 내내 떠들었잖아, 내가. 거리가 없다니까. 골목이 없다니까요. 그것만 있으면 끝나. 저를 구청장이라도 시켜주세요. 그럼 내가 할게, 그걸. 난 대전 사람들 이해를 못하겠어. 그걸 왜 안 만들지? 제가 다 설명드렸지. 대전만 없다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 거리라는 거는 제가 이렇게 전국 팔도 다니면서 본 건데 두 가지 유형이에요. 첫 번째가 월등히 많고 두 번째는 이제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첫째는 뭐냐면 자연 발생적인 거죠. 어느 한 집에 어느 한 음식이 기가 막혀. 너무 맛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소문이 나고 사람들이 몰리죠. 사람들이 몰리다 보면 줄을 서죠. 번호표를 주죠. 그럼 이제 막 쭉 늘어서는 거야. 그걸 먹겠다고. 그 골목에. 그럼 자, 다음 손님 들어오세요. 15번 들어오세요. 번호표 받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집에 그 많은 손님들이 막 이게 넘쳐나고 골목에 넘쳐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식당에서 직원으로 있던 사람 또는 그 가업을 물려받은 첫째 아들한테 줬는데 둘째 아가 승질 내는 거야. 이씨, 뭐야, 이거 나는 왜 안 줘? 그러면서 승질 나서 옆에다 차리는 거죠. 지 엄마 믿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면은 주방장이 차리는 거야. 나가서. 그 옆에다가. 해보니까 별것도 아닌데 사람들 뭐 내가 다 했으니까 내가 잘할 수 있어. 그래서 차리고. 또는 뭐 그 옆에 집에 살든 뭐 식당은 아니고 무슨 뭐 세탁소가 됐든 그릇 가게가 됐든 이 가게를 하던 사람이 아우 나 바빠 죽겠어 와서 좀 도와줘 설거지 좀 해줘 설거지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깨너머로 이렇게 본 거야. 국수 삶는 거 별거 아닌데. 그러니까 이 철물 좀 해도 되지도 않고 세탁소 해도 되지도 않으니까 바꿔버리는 거죠. 그래서 옆에다 하나 또 만들고 그랬는데 줄 서던 사람들이 한 10팀이 있어. 줄을 한 10팀이 섰어요. 10팀 중에 끝까지 기다렸다가 3시, 4시 와서 야 기다려 15분 남았어 기다려 하면 그래 기다리자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 중에는 누가 있어요? 승질 급한 놈이 있지. 야 씨발 뭘 이거 대단한 걸 먹겠다. 여기서 길에서 이게 뭐 하는 거야. 절로 옆으로 가. 해서 옆집으로 가는 사람이 있죠. 지난번에 왔을 때 먹어보니까 별거 아니더구만 하면서 옆집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그래 옆집으로 갔어. 기다리다가 싫어서 옆집으로 갔는데 맛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면 모르겠는데 얼추 비슷해. 뭐 그 맛이나 뭐 그리고 저 집에서 하는 스타일하고 그대로 카피를 한 거야. 그대로. 그러면 이 집도 유명해지는 거지. 그 흘러나온 손님 받아내는 건데. 그러다가 또 이제 뭐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검증된 집이 하나씩 늘어나면서 거기가 어떻게 자연스럽게 골목이 되는 거죠. 무슨 음식점 거리. 신당동 떡볶이집도 그거 그 할머니 이름 뭐더라? 박말장가? 마복순? 마복순 할머니를 내가 기억하는데, 그 할머니 아들이 하나 한 거고, 조카가 하는 거고, 딸도 하고, 이렇게 돼서 그 거리가 된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자연 발생적으로 된 거리가 있고, 또 하나는 시에서, 의도적으로 특정 음식 거리를 만드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가 무슨 북한도 아니고, 동무! 이리 와서 칼국수집 하라우! 이것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지가 해야지. 그러니까 이제 그럴 경우에는 잘은 모르지만, 시에서 이제 어떤 지원을 해주겠죠. 만약에 이 골목 안에다가 이러이러한 업종으로 식당을 차린다면, 시에서 간판도 해주고, 탁자 이런 거 비용도 절반 대주고,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입구에다가 무슨 거리 간판도 세워주고, 시에서, 6시 내 고향에 전화 걸어서 홍보도 좀, 전략도 짜주고,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청주 삼겹살 거리를, 어느 날 갔더니 삼겹살 거리가 있더라고요. 거기가 원래 족발 거리였었어요. 청주 족발 거리. 내가 청주 살았기 때문에 잘 아는데, 거기가 족발 골목이었는데, 어느 날 가니까 삼겹살 거리로 바뀌었더라고. 그래서 그런 데는 역사도 짧고, 그런 데는 의도적으로 지자체나 이런 데서 이제 거리를 만든 거고, 그 다음에 진짜 한 데는 자연 발생적으로 어느 한 특정 점포가 유명해지니까 그게 옆에 유사점포가 생겨가지고 자연스럽게 거리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 이제 대전은 말씀드린 대로 그 옛날 대전중학교하고 대흥초등학교 그 거리에 칼국수집이 한 10개 남짓 있었어요. 그러다가 아파트 지면서 다 개발하면서 없어진 건데, 거기는 뭐였냐면, 제대로 된 거리가 조성됐던 게 뭐냐면, 거기는 첫째, 자연 발생적이었어요. 그죠? 자연 발생적이었다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레시피가 비슷했어. 소위 말해서 얼큰이 칼국수 골목이었어. 빨간 칼국수. 왕멸치 잔뜩 넣고 김가루 한 주먹씩 넣어줘가지고 계란 풀어서 고춧가루 많이 넣고 그리고 쑥갓 나중에 뜯어서 얹어서 먹는 그 유형이죠. 그래서 거긴 아주 모범적인 제대로 된 골목이 형성됐었는데 아파트 짓고 개발하면서 다 흩어지고 마른 거예요. 구죽에 있던 묵마을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자연 발생적으로 옆집 생겨서 제대로 거리가 조성이 됐었는데 아파트 지면서 날아간 거예요. 난 그런 거는 지자체 책임이라고 봐요. 그걸 살렸어야 돼.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 골목이 그대로 이전해서 다른 데 가서 특화시킬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줬어야 된다고 봐요. 아쉽게도 대전은 그 두 가지 사례가 없어지면서 저는 유성에 오래 살았는데 그 유성온천 뒤에 유성호텔 뒤에 굉장히 유명한 족발집이 하나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잘 돼요. 정말 맛있어. 정말 맛있어. 족발이 부들부들해요. 뻣뻣하지가 않고 부들부들하고 아주 쫀득쫀득하고 식감이 끝내줘. 굉장히 유명한 족발집인데 그 집이야말로 가면 항상 만석이야. 그리고 항상 번호표 뽑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몇 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옆에 족발집이 생겼어요. 한 두세 개, 서너 개 생겼어. 그래서 내가 올커니 여기가 새로운 족발 거리가 되겠구나. 딱 이제 인지를 한 거지. 근데
어느 날 가보니까 후발주자로 생긴 업소들이 없어졌어요. 나도 가봤어요. 그 중에 하나를. 근데 말이 필요 없어. 왜 없어진지를 대번 알겠어. 왜 없어졌을 것 같아요? 맛의 차이가 많이 나요. 맛의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이 골목이 형성되려면 유사점포가 생기긴 생기는데 어때야 돼? 맛의 차이가 없거나 거의 비슷해야지. 현격하게 차이 나면 줄을 서서라도 이 집 거 먹겠다라고 하면은 그 골목은 없어지는 거죠. 이치상 그렇잖아요. 예, 그런 거예요. 자, 대전의 대표 음식을 지금부터 한번 말해요. 선생님은 칼국수라 그랬어요. 선생님은 없어요. 선생님은요? 비빔밥이요? 거기 비빔밥 있잖아요. 비빔밥. 그러니까 보문산. 거기는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 많더라고요. 어디요? 보문산? 보문산 가정식당하고 반찬식. 아니 뭐 보문산에 비빔밥집 있는 건 아는데 대전의 대표 음식이라고 얘기하는 분은 제가 처음 들어서 지금 자꾸 묻는 거예요. 대전의 대표 음식이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처음 들은 거예요 지금. 선생님은? 떡이 없고. 선생님은요? 두부치기 홍보로 돼. 두부치. 그쵸? 두루치기, 오징어하고 두부. 그 다음에 칼국수. 선생님은? 그렇죠? 예. 네. 우리 막내 선생님. 딴짓하고 있네? 뭐, 대전의 대표 음식. 없어요? 없대네. 대전에 이 150만 명이 사는 대도시에 아니 내세울 음식이 없겠어요? 있어요.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뭐 전국 어디 그 얘기했잖아요. 그 외에도 많아요. 뭐 포항에 가면 물회, 뭐 과메기 이런 것도 있고 어디 가면 뭐 어디 더 많아요. 근데 대전 사람들은요 칼국수를 손꼽아요. 물어보면 대전의 대표 음식이 뭐냐면 너나 나나 칼국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두루치기를 얘기해요. 특히 두부 두루치기, 오징어하고 두부가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는 게 수육이에요. 수육이 무슨 음식이냐? 왜 음식이 아니에요? 대전서 삶는 수육이 제일 맛있어요. 내가 딴 지역 가서도 먹어봤어. 수육은 대전이 진짜 잘 삶아요. 뭐 삶을 때 뭘 넣는지 뭔지 모르지만 대전 수육 맛있어요. 특히 칼국수집에서 파는 수육 맛있어요. 아니 반응들을 안 하죠. 안 먹어봤는데. 안 드셔보셨다네. 오징어 두루치기. 이게 시민들이 얘기하는 대전의 대표 음식이에요. 시민들이. 지금 선생님처럼 보리밥을 얘기하시는 분은 제가 처음 들었고, 이제 묵을 얘기하는 분들도 더러 있고. 근데 아무튼 이게, 대전의 대표 음식이라고 시민들한테 물어보면 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그동안 이 강의를 하면서 뭐 이렇게 손들어 보라고도 하고, 뭐 하나씩 물어보기도 하고, 아니면 어떨 때는 포스트잇을 나눠줘. 여기다가 자기가 대전의 대표 음식이라고 생각하는 걸 써서 내라고 그래서 걷어갖고 여기다가 붙여가면서 칼국수 한 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두루치기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보면 다 이거예요. 이 이상 별로 안 나와. 거의 요 선에서 끝나. 그러면 나도 그렇고 여기 계신 뭐 수강하는 선생님들도 그렇고 요걸 다 인정하는 거야. 그죠? 두루치기, 칼국수, 수육 정도. 이걸 다 대전의 대표 음식이라고 인정하는 거야. 나도 이렇게 인정해요. 그런데, 대전은 밀가루의 도시래요. 일단, 성심당 빵이 유명하고, 칼국수가 유명하고. 그죠? 밀가루의 도시란 말이에요. 그래, 이제 이 밀가루가 왜 그렇게 유명해졌나? 왜 밀가루 음식이 대전에 이렇게 유명해졌고, 그
대전 사람 중에 그런 거 있어요. 이 충청도 사람들이 굉장히 어떤 체면, 허례, 뭐 이걸 굉장히 따져. 그래서 왜 대전은 그 싸구려, 그 뭐지 그거? 국수가 왜 대표 음식이냐. 라고 해서 자꾸 부정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싸고 비싼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대전 사람들이 즐겨 먹고 대전에서 잘할 수 있는 음식이면 대표 음식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게 뭐 싼 게 무슨 소용이야. 그리고 칼국수가 뭐가 싸? 난 비싸서 못 먹겠다고만. 아, 그 전에 4,000원 할 때가 싼 거지. 무슨 칼국수 한 그릇에, 8,000원을 받고 9,000원을 받는데 요새. 승질나서 못 먹겠어요. 백반도 8,000원인데, 반찬을 막 수십 가지 주는 백반도. 그 칼국수 셔 터진 김치 하나 주고서 8,000원, 9,000원 받는데, 그게 뭐가 싼 음식이에요. 비싸지. 자, 한국 전쟁 때 피난민이 100만 명이 대전으로 왔대요. 피난민이. 그 밑으로도 물론 내려갔지만, 대전까지 와서, 아이고, 더는 못 가겠네 하고 주저앉은 사람까지 해서, 그래서 여기, 그 중앙시장 가면, 그 북한이 고향인 분들이 정착해서, 그분들이 생활력이 강하거든. 온도 좀 줄였으면 좋겠는데. 좀 도와주실래요? 예. 너무 덥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피난민이 굉장히 많이 와요. 물론 부산 같은 데 말할 것도 없고 뭐 이제 한국전쟁 초기에 우르르 몰려왔을 때 부산 여기 경상도 낙동강 아래만 좀 남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몰려들었으니까 거기. 근데 거기에 다는 못 가고 대전에서 아이고 더는 못 가겠냐고 중간에 멈춘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100만이래. 1954년이에요. 그러니까 50년도가 저기지 뭐지? 전쟁 발발한 거고 54년도니까 휴전이 53년도에 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휴전 이듬해 이때 미국은 잉여 농산물, 잉여가 뭐예요? 나무 들어가는 거. 나무 들어가는 거. 이 나무 들어가는 농산물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해서 밀가루를 원조하기로 이제 미국 의회에서 결정이 난 거예요. 거기는 과잉 생산이 돼가지고 이걸 국내에 뒀다가는 가격이 폭락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일단 인심이라도 쓰자 해서 잉여 농산물을 밀가루를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배를 타고 오면 어디로 와요? 부산으로 오는 거죠. 인천으로 오는 경우도 있지만 인천은 큰 배는 못 오니까 수심이 얕아가지고 부산에서 오면 부산에서 기차로 실어 올리는 거죠. 그래서 실어 올리다가 중간에 대구서 한번 띄고, 그죠? 경상도 쪽으로 가는 물건 대구서 한번 띄고 그 다음에 대전 와서 또 한번 띄고 그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대전역 그때는 도로라는 게 너무 현찮은 거예요. 도로가 없는 거예요. 다 비포장 도로고 뭐 고속도로라는 거는 그로부터 65년 뒤에 생겼으니까 그죠? 저 철도 개통 후 65년 철도가 1905년도고 경부 고속도로가 1970년이니까 그냥 차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모든 인력 수송이나 물자 수송이나 다 뭐로 하는 거예요? 기차가 주력이죠. 그래서 배로 싣고 온 밀가루를 이제 중간중간에 가다가 이제 따는 거죠. 내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했고 1950년부터 53년까지 전쟁을 했으니까 전쟁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파괴됐겠어요. 시설들이. 국가시설, 개인시설 해서, 그죠? 그러니까 그 파괴된 시설들을 어떻게 했어요? 전후 복구 사업을 했겠죠. 전후 복구 사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철도가 고장났다, 뭐 다리가 끊어졌다, 제방이 무너졌다, 이런 것들을 하는데, 국가가 돈이 있어요, 없어요? 국가가 돈이 어딨어? 돈 없어요. 그러니까, 와서 일한 사람들의 노임을 뭘로 줘? 원조받은 밀가루로 주는 거죠. 원조받은 밀가루로 그 각종 공역에
그 투입된 사람들의 노임을 밀가루로 지급했어. 그래서 이제 대전역 근처에 칼국수집, 빵집 이런 게 밀가루가 대전에 막 돌아다니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급여를 뭘로 밀가루로 받았어. 아, 집에 갖고 가서 밀가루 얼마 정도는 쓰겠지만 뭐 어떻게 해야 돼? 돈으로 환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밀가루만 새끼 먹고 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데다가 이제 파는 거죠. 이렇게 빵집 이런 데다가 밀가루를 팔고 돈으로 환전해 가지고 가겠죠. 그러니까 싼 값에 밀가루를 공급받을 수 있는 칼국수집, 빵집이 대전역 앞에 많이 생겨났겠죠. 그리고 뭐 이렇게 저임금에 뭐 노역을 하는 사람, 뭐 장사치 이런 사람들이 대전역 근처에 굉장히 많았겠죠. 그러면서 이런 칼국수집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런데다가 60년대, 70년대에 혼분식 장려운동이 있었죠. 꼬꼬대 꼬꼬 먼동이 튼다. 복남이네 집에서 아침을 먹네. 옹기종기 모여 앉아 꽁당보리밥. 꿀보다도 더 맛 좋은 꽁당보리밥. 보리밥 먹는 사람 신체 건강해. 라는 노래를 보급하면서 식량이 부족하니까 보리, 밀가루, 혼분식을 국가적으로 장려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학교 다닐 때 점심시간 되기 전에 선생님이 도시락 다 열어! 그래가지고 도시락 이렇게 하고 다녀요. 체크해. 그래가지고 쌀밥만 싸운 애들한테 번호 적어가고 핀잔을 줘. 그리고 보리 잔뜩 섞고 온 애한테 막 머리 쓰다 넘어주고, 그래서 네가 건강한겨? 뭐 이렇게 하고, 뭐 쌀밥만 싸우는 애. 그러니까 네가 약한 거야. 너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은 뭐예요? 쌀 많이 먹으라고 장려운동을 하는데 그때는 쌀이 한정돼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이제 혼분식을 해라. 그래서 밀가루를 엄청나게 장려했어요. 그래서 하루 한 끼는 수제비를 먹든 국수를 먹든 고구마를 쪄 먹든 그렇게 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것들하고 이제 맞아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피난 내려온 사람들이 냉면하고 만두를 대전에서 이제 많이 보급을 했죠. 이런 것들이 맞아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대전역 앞에 칼국수집이 생겼는데 좀 이상하게 생겼죠. 이상한 일이 벌어졌죠. 뭐냐면 이상할 것까지는 없고, 제가 지난주에 쭉 설명드렸듯이 그 어떤 특정한 음식에 골목이 생기면 레시피가 비슷해야 돼요. 근데 대전은 첫째 골목 자체가 안 생겼지만 칼국수집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리고 다른 도시에 다니보면 그냥 분식집에서 칼국수를 여러 메뉴 중에 하나 파는 건 있어. 그렇지만 전문 칼국수집, 무슨 칼국수 상호 자체가 그렇게 돼가지고 칼국수를 전문적으로 파는 집은 거의 없어요. 대전 말고는. 그냥 무슨 분식해서 뭐 김밥 뭐 떡볶이 파는 데서 칼국수가 있는 정도지. 사이드 메뉴 정도지 주력 메뉴를 이렇게 파는 데는 없어요. 근데 거리를 형성하지 못한 것도 있지만 레시피가 다 달라요. 대전에 유명한 칼국수집 하나만 대보세요. 오씨. 선생님은요? 대선하고 오씨하고 맛이 전혀 달라요. 넣는 저기도 전혀 달라요. 대선. 아, 갑자기 먹고 싶네. 저는 서울에서 경복궁 나가면은 청와대 나가는데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대전이? 대전의 자랑 전통 60년에 해갖고 거기에 있었거든요. 거기서 그걸 이제 먹어봐가지고 대전 오셔서 이제 더. 칼국수도 저 원동 시장하고 저 삼성동 두 군데 다 가봤는데 난 오씨는 안 가본 게 거기는 추나추동 아침 점심 저녁 주말 뭐 평일 할 거 없이 오전 오후 할 거 없이
궂은 날, 맑은 날, 추운 날, 더운 날 할 거 없이 사람이 꽉 차니까 나 거기 줄 서기 싫어가지고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근데 이제 대선은 자주 갔는데, 대선은 비빔이 유명하죠. 그리고 수육이 유명하고, 많이 찾더라고요. 이름은 칼국수집인데 칼국수보다는 비빔국수하고 수육이 유명하죠. 그 집은. 수육이. 두루치기도 그렇지만 수육이 제일 유명하죠. 쓸기도 희한하게 쓸잖아, 그 집에. 이렇게 하죠. 아무튼 그런데 이 두 집이 달라요. 어느 집은 밀어서 손으로 밀은 칼국수를 쓰고, 어느 집은 겉면을 쓰고, 어느 집은 생면을 쓰고, 어느 집은 칼로 밀은 걸 쓰고, 다 달라요. 어느 집은 대선은 나 기억이 안 나네. 거기 국물 기반이 뭐죠? 멸치 국물인가? 거의 대전에 멸치 쓰는 데 있고, 국물 쓰는데 신도 같은 데 가면 사골 국물 썼다가 사골을 끓여낸 다음에 멸치를 한 번 더 삶고, 뭐 어디 가면 또 뭘 쓰고 다 달라요. 이게 대전에 유명한 칼국수집 이렇게 몇몇을 놓고 보면 그 조리하는 방법이나 면을 쓰는 종류나 다 달라요. 대전 칼국수는 이 스타일이다라는 게 사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이야기하면 지금 공주 칼국수라고 이렇게 대전에 돌아다니는 게 이게 전국으로 많이 퍼졌어요. 공주 칼국수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국물이 빨간 거죠. 고춧가루를 많이 풀어서 국물이 빨갛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김가루 많이 넣고 계란 많이 풀고 그 다음에 이제 쑥갓 넣어서 먹고. 근데 면은 기계면을 쓰는 것 같죠, 그 집은? 기계면. 뭐 하여튼 대전은 좀 일정치가 않아요. 칼국수집은 많은데 거리화돼 있지도 않고 유명한 집들이라고 해서 있는데 다 레시피가 다 달라요. 어디는 바지락 넣고, 어디는 멸치 넣고, 어디는 뭐 사골 국물 쓰고, 어디는 빨갛게 하고, 어디는 하얗게 하고, 이게 다 다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그런 얘기를 하지. 대전 칼국수는 특징이 없는 게 특징이다. 특징이 없는 게 특징이다. 공통점이 없어요. 다 달라요. 자, 그런데 대전시청 홈페이지에 가면 대전의 육미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대전의 육미. 홈페이지도 그렇고 무슨 이렇게 소책자 같은 거 뭐 관광 가이드북 이런 데다가 굉장히 많이 소개를 해놓고 나는데 육미라 그래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도토리묵이에요. 이게 냉면이에요. 이게 삼계탕이고요. 돌솥밥, 설렁탕, 어죽. 그래 이게 대전에 육미라고 홈페이지에도 있고 책자에도 나오고. 근데 이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에요. 대전에 육미라고 규정을 하고 소개를 한 지가 내가 아는 것만 20년 넘어. 내가 아는 것만. 그래서 20년 동안 이런저런 수단을 동원해서 홍보를 많이 했어. 근데 여기서 이게 대전의 육미입니다 소개를 하면 처음 듣는다는 사람이 태반이야. 99%가 그래요? 난 처음 들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처음 듣죠? 처음 듣는 거 아니에요? 들어봤어요? 예? 처음 듣는 거죠? 선생님이 이상한 게 아니야. 다 처음 들어. 냉면은 저거예요? 뻥. 그런 거 같아요. 숯골 냉면. 이게 이제 육미래. 그래서 홍보를 돈 들여서 많이 하고 책도 엄청 찍고 뭐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외지인은 말할 것도 없고 대전 사람들 자체가 뭐예요? 이걸 인정을 안 한다니까. 그런 게 어딨어. 대전에 무슨 육미가 어딨어. 근데 이게 1, 2년 된 게 아니고 벌써 오래됐다니까. 내가 아는 것만 해도 20년 이상 됐어요. 그래 이제 내 생각인데
여기 공무원 하신 분들도 있지만 공무원들의 특징이 있어요. 내가 책임질 일을 절대 안 해요. 내가 왜 책임을 져? 책임질 일을 안 해요. 책임 절대 안 져요. 그러면 대전에 육미, 뭐 육미, 삼미, 오미 뭐 누가 만들으라 그랬어. 그럼 내가 이거 믿어. 네가 뭔데 그렇게 했어? 내가 왜 책임을 져? 절대 안 해요. 그럴 때 빠져나가는 방법이 있죠. 전문가한테 용역을 주죠. 돈은 내 돈 아니니까 시비 뭐 몇억 해가지고 몇천만 원 해가지고 용역을 주죠. 그러면 이제 뭐 대학 교수라든가 무슨 뭐 그 믿을 만한 연구소라든가 협회라든가 이런 데다가 대전을 대표하는 음식을 찾아서 육미를 선정해 주시오라고 용역을 주죠. 그럼 그 사람들이 그 용역비를 받아가지고 무슨 근거를 만들어서 서류를 딱 해서 제출을 하죠. 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육미가 선정되지 않았나. 근데 중요한 건 선정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다?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여기에 대전 시민이 다 인정하는 칼국수, 두루치기, 수육 이런 건 다 빠졌다. 도토리묵 정도는 내가 모르겠고, 아니 무슨 대전에 삼계탕이 뭐가 유명하다는 거지? 돌솥밥도 그 집밖에 더 있어? 아줌마들 잘 가는 그 집? 거기 말고 무슨 돌솥밥이 어디가 그렇게 유명하다는 거지? 나 이해를 못 하겠어. 설렁탕은 이건 서울이야. 서울 사람들이 환장하고 먹는 게 설렁탕이에요. 대전에서는 설렁탕 집도 많지도 않거니와 난 이해를 못 하겠어. 이거는 이제 좀 특화는 돼 있는데 저거 있잖아요. 첨가하는 사람은 맛없어서 못 먹어요. 조미료라는 걸 일절 안 타고 닭육수, 꽁육수로 해서 국물을 내는데 북한에 뭐 옥류관이니 뭐니 갔던 사람들이 딱 먹고는 뱉으려고 그러잖아요. 맛이 없어서. 남한 사람들은 새큼달큼한 이 조미료 맛에 그 감칠맛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냥 자연의 맛을 낸 저런 거는 맛이 없어서 못 먹어요. 여튼 대전시는 이렇게 줄기차게 홍보하고 있어요. 내가 이거에 관해서 이런 게 어딨냐. 대전 시민들이 이게 대표 음식이라는데 하면서 칼럼도 여러 번 썼는데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아요. 내비 두는 거야 이제. 내가 구청장 하는 수밖에 없어. 자, 대전 음식은요 전국 평균이에요. 평균 이상이에요. 근데 대전 사람들은 그걸 인정을 못해요 스스로. 내가 이 수업할 때마다 그런 예를 드는데 한국은 절대 약소국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약소국이었는데 지금은 땅은 물론 작아 면적은. 근데 인구상으로도 세계 한 20위권 안에 들어요. 18인가 그래. 그리고 한국은 우리나라 말을 쓰고 우리나라 글을 갖고 있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민족이고 우리가 남한이 5천만, 북한이 2,500만, 재외동포가 700만이에요. 그러면 얼마야 다 해서 8천 몇백만 되잖아요. 이 8천 몇백만이면 세계에서 절대 무시 못할 수준이에요. 유럽 전체에 우리보다 인구 많은 나라가 독일하고 프랑스밖에 없을걸? 이제는 돈도 외환고유고도 10위 안에 들고 1인당 GDP도 뭐 10몇 위 해요. 엄청 잘 사는 나라고 엄청 국력이 센 나라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국민들이 오랜 세월 약소국으로 살아와가지고 스스로를 약한 나라, 조그만 나라, 뭐 뉴스 들어보면 맨날 미국이 어떻게 했다, 뭐 중국이 어떻게 했다, 그러니까 뭐 눈치 보고 이러니까
세계에서 세다는 놈들은 우리를 뺑 둘러싸고 있거든.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뭐 이런 놈들이 우리를 뺑 둘러싸고 있으니까 우리가 스스로 어떻다. 땅도 작은 데다가 오랜 역사, 근현대사를 이렇게 보면 맨날 휘둘렸잖아.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한국을 굉장히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절대 안 그래요. 한국 진짜 엄청 센 나라예요. 국방력 6위야, 국방력 6위. 한국하고 붙어서 한국을 이길 수 있는 나라는 5나라밖에 없어요. 국방력에서. 프랑스, 영국, 러시아는 아니고, 러시아는 군사강국. 그러니까 강국 5개가 미국, 중국, 인도, 러시아,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더라? 일본인가? 뭐 하나 있어요. 한국보다 국방력이 센 나라는 그거밖에 없어요. 미국하고 전면전을 했을 때 3일 이상 견딜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라고 내가 어서 봤는데 굉장히 센 나라예요. 근데 아직도 자꾸 약한 나라라고 생각하는 거는 주변에 센 놈들이 너무 많거든. 이 음식도 그래요. 내가 이렇게 살펴보면 왜 자꾸 우리를 약하다고 생각하냐면, 대전을 약하다고 생각하면, 대전 옆에 센 놈들이 많아. 음식을 잘하는 놈들이 옆에 다 있어. 우리나라에서 음식 제일 잘하는 도시가 어디예요? 전주지. 우리나라에서 식당 간판 제일 많은 게 전주 식당이에요. 관광지 무슨 국립공원 쭉 이런 데 가면 전주 식당 없는 데는 없어요. 다 전주 식당이야. 대전에도 전주 식당만 골라도 수십 개 돼. 대구 식당 봤어요? 없어. 부산 식당 봤어요? 없어. 근데 전주가 잘해, 맞아. 전주가 잘하고 뭐 전주 옆에 전주만 잘해? 전주가 잘하면 익산도 잘하는 거고 군산도 잘하는 거고 김제도 잘하는 거고 다 비슷한 잘하는 거죠. 남도 쪽도 잘해요. 광주를 비롯해가지고 남쪽도 잘해요. 그리고 청주도 괜찮게 잘해요. 청주도 음식 잘하는데. 그러니까 뭐야? 대전을 둘러싸고 주변에 음식 잘한다고 소문난 도시들이 잔뜩 해. 그러니까 우리는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그러는 거야? 우리 스스로 약하다고 생각해. 난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전국 평균 이상이에요. 왜? 여기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전라도처럼 교통도 좋고 평야지고 바닷가도 가깝고 산도 가깝고 전국에서 솜씨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음식이 퓨전 섞이고 섞여서 개발되고 그런 조건을 생각하면, 그리고 교통도시니까 음식이 집결하죠. 대전 음식의 특징은 서민적이에요. 고급진 음식이 아니에요. 일단 밀가루 음식 아니에요. 밀가루가 싸고 맛있잖아. 난 건강에 안 좋다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피하려고 하는 건 있지만, 난 하루에 한 끼씩 국수 먹으라면 국수 먹었어. 맛있잖아요. 밥보다 맛있지 뭘. 그리고 대전 음식의 특징이 요게 특징이에요. 볶거나 비벼서 마무리예요. 대전 사람들 엄청 절약 정신 강하고 엄청 뭐예요? 그 음식을 먹고 그 접시에 또는 뭐 이렇게 냄비에 그 아까운 양념, 저거 막 그걸 남기고 가려면 너무 싫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밥 볶아주세요. 김가루하고 뭐 좀 부추 좀 잘라서 주세요 해서 그걸 넣고 볶는 거죠. 맨 처음에 삼겹살 넣고 볶았죠. 삼겹살 두어첩 남으면 가위 주세요 그래가지고 상추 남은 것도 넣고 김치 남은 것도 넣어서 막 콩나물하고 막 쪼셔가지고 고추장 비벼서 먹었죠. 먹어보니까 어때요? 맛있지. 그래가지고 이제 딴 데 가서 찌개 남은 거에다가 줘보세요, 밥 좀. 그래서 똑같이 해보니까 맛있어. 그래가지고 어느 날 대전 음식의 특징은 볶거나
비벼서 볶음밥으로 마무리를 하는 게 완전히 이제 정착됐죠. 아니면 그 접시에다 주는 음식, 두루치기 이런 거는 안 되잖아요. 볶을 수가 없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리 달래가지고 비벼 먹거나 아니면 그냥 밥을 비벼서 먹거나. 서민들이 양념 그거 두고 가면 저녁에 생각나서 안 돼. 집에 가서 자꾸 생각나. 아, 이거 냉기고 왔다고 말이지. 그래서 볶고 비벼서 마무리하는 게 대전 음식의 특징이다. 지금은 서울 가도 다 삼겹살 먹고 나면 밥 그렇게 볶아 먹어요. 근데 10수년 전, 20년 전에 서울 올라가서 밥 볶고 달라면 식당 주인들이 대번 대전 써왔냐고 물어봐요. 대전 사람들이 자꾸 볶고 달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건데, 일단 저 가위나 줘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들이 알아서 막 이제 잘라서 하는 거죠. 그래서 먹었어. 그러니까 이제 그 옆자리에서 삼겹살 먹던 사람들 이렇게 보고 저거 뭐예요? 우리도 한번 해줘봐요. 해서 먹어보니까 어때? 맛있지. 그래서 그 다음에 와서 또 해줘요. 또 해줘요. 그렇게 해서 전국화된 거예요. 그게 내가 볼 때는 대전에서 시작한 거지. 대전인하고 청주도 그래요. 청주도 그게 있어. 청주에 유명한 그 백로 식당 같은 데 가면 지금도 아마 유튜브 같은 데 치면 나올걸? 거기 이제 종업원이 여기다 이렇게 벨트에다가 가위, 칼, 뭐 기름병 뭐 이렇게 탁 차고 와요. 그래가지고 밥 볶아주세요. 그러면 막 뭐 탁 꺼내가지고 따다다다 손도 무지하게 빨라. 따다다다다다 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호일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착착착 이렇게 내리고 또 이렇게 막 해가지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탁탁탁 해가지고 호일을 탁탁탁 해서 밥 공기로 탁 덮어놓고 덮기 전에 여기서 기름을 탁 꺼내서 쫙 뿌려준다고. 이 무슨 기름입니까? 이거 백로기름입니다. 무슨 백로기름이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대전 청주에서 시작된 거예요. 재료도 퓨전, 지역적으로 이제 막 퓨전. 워낙 여러 군데에서 사람들이 오니까. 그래서 섞어서 재창조하는 게 대전 음식의 특징이다. 값이 싸고 재료를 구하기 쉬운 서민들 음식이 발달돼 있어요. 아구찜도 비싸고, 비싸잖아요. 딴 데는 닭갈비, 찜닭, 이런 거 다 고기잖아. 근데 대전은 뭐예요? 국수다 이거지. 두부다 이거지. 서민 음식이 발달되어 있는 거죠. 그럼 외지인들이 인정하는 특화된 음식이 뭐냐? 외지인들은 대전 음식 하면 튀김소보루밖에 몰라. 빵밖에. 그게 튀김소보루가 유명해진 건 전적으로 홍보의 역할이에요. 다른 메뉴를 홍보를 못한 거야. 내가 볼 때는. 아쉬워요. 근데 여튼 대전은 음식을 못하는 데가 절대 아닙니다. 내가 볼 때는. 잘해요. 근데 우리가 스스로 비하하는 거예요. 우리 문화를. 그리고 제가 얘기했죠. 이 비벼서 볶아서 마무리하는 거. 그 다음에 이 뻘겋게 이렇게 해서 살이 넣어서 먹고 비벼 먹고 이런 것들이 이 대전의 진정한 대표 음식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숯골냉면에 두루치기.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밥 볶아 먹는 거죠. 이거는 딱 그릇을 봤을 때 한영식당 그 닭탕 그거 같은데, 닭찌개. 그것도 뭐 국물 좀 남으면 볶아 먹죠. 그리고 누가 뭐래도 이게 완전히 이제는 뭐 성지화 돼 버렸어요. 젊은 사람들은 이 온라인으로 소통을 하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여러 번 이제 그 성공적인 홍보가 이루어지면서 아주 뭐 젊은 사람들은 대전 오면 성심당 안 들렸다가 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유명해진 거죠. 아주 그냥 단순한 음식, 제과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의 대전의 트렌드, 이제 문화를 만든 거예요, 문화. 대표 문화가 돼버렸죠.
우리나라 지도는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남한만 놓고 보면 이렇게 가르고 이렇게 갈랐을 때 예? 이쪽은 뭐예요? 산악지역이에요. 산이 굉장히 높아요. 이쪽은 평야지대고. 산악지대에는 식재료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여기를 넘나들기가 너무 힘들어요. 큰 산을 넘어서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쪽은 평야지대니까 어때요? 지역 간의 교류가 활발하다고. 여기서 여기 마늘 농사가 잘 된다며, 여기 고추가 잘 된다며, 여기는 파농사를 잘한다며 하면서 교류가 쉽죠. 그리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여기 평야가 넓으니까 부자가 많단 말이에요. 부자. 소작농을 여러 거느리고 있는 대부호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는 맛있는 거, 재밌는 거, 음악, 미술 이런 거에만 신경 쓰고 사는 거야. 그래서 이쪽이 그런 게 발달하는 거죠. 그래서 대전은 여기 이제 1, 2, 3, 4를 놓고 볼 때 어디다? 3에 속해 있잖아요. 여기가 날씨도 따뜻하고 평야도 넓고 바다도 서해 바다가 뻘이 많아서 뻘에 맛있는 건 다 있다니까요. 여기는 오징어, 꼴뚜기, 대구, 명태, 거북이 말고는 없어요. 먹을 게. 여기는 뭐 새우젓부터 시작해서 밴댕이, 뭐 낙지, 조기, 뭐 쭈꾸미, 뭐 맛있는 건 다 여기 있는 거야. 맛있는 건 다 여기 있는 거예요. 어획량 자체가 또 이쪽이 많고. 그래서 남북 간의 격차도 물론 커요. 그렇지만 동서 간의 격차가 커요. 그래서 1등이 여기라면 2등이 여기예요. 제가 볼 때는 1등, 2등, 3등, 4등이에요. 미안한 얘기지만 강원도 음식이 제일 맛없어요. 내가 봐도. 식재료 탓일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통망이 남북 방향 서울과 지방을 연결하는 데 집중돼 있죠. 이 우리나라 교통은 전국 어디서든지 그 사람들이 최고 원하는 건 서울을 얼마나 빨리 갈 수 있느냐예요. 그래서 서울을 중심으로 이런 식의 도로망이 발달돼 있어요. 이건 이동 자체가 많지 않아요. 이동이 많지 않아서 도로를 그 큰 돈을 들여서 급하게 놓을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은 다 이걸 원해요. 서울을 빨리 갈 수 있게. 각 지방에서. 그러니까 맞잖아요. 이게 이제 거의 다 됐잖아요. 이게 거의 다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것들을 하는 거예요. 도로가 됐든 철도가 됐든. 이제 이거 하고 있는 거죠. 이것도 많이 했지 뭐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뭐 이 좌우로 다니는 것도 있지만 대개는 이게 다 아래 위로 다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북 방향이 교통이 발달돼 있고 그 남북 방향을 타고 사람의 교류, 돈의 흐름, 음식 문화의 흐름, 예술과 뭐 문화가 다 도로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동해안과 서해안은 놀러 가기엔 동해안이 좋을지 몰라요. 볼 게 많으니까. 막 낙산사 같은 데서 이렇게 바다 보면 얼마나 시원해, 그냥, 멋있지. 예, 그렇지만, 멋은 있을지 모르지만 뭐가 없다? 먹을 게 없다. 동해 별로. 기온의 차이도 있지만, 농업사회 당시의 생활 수준의 차이가 그래서 이쪽 호남 사람들이 불만이 많은 거예요. 농업시대에는 우리가 훨씬 잘 살고, 우리가, 문화를 선도하고 그랬는데, 이쪽 사람들이, 산업사회 이후에 정권을 잡으면서 이쪽에다가 다 공장을 때려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여기는 아무것도 없잖아. 충청도 호남은. 그래서 다 서울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이 사람들이 울산으로, 거제도로 여기 일하러 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불만이 많았던 거고.
그래서 그걸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랬던 거고. 그래서 해안 지역 음식 문화가 크죠. 해안 요 내륙에서 음식 문화는 거기서 거긴데 이 서해안 바닷가에 있는 사람하고 동해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의 음식 문화의 차이는 대단히 크다. 이쪽에 우리나라는 발효 음식이잖아요. 우리나라의 특징이. 그러니까 발효를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예요? 소금도 있지만 이제 젓갈. 젓갈을 가지고 우리는 음식 맛을 내거든. 김치도 그렇고. 그래서 이쪽이 젓갈이 좋잖아요. 새우젓, 꼴뚜기젓, 무슨 젓, 밴댕이젓, 멸치젓. 이 젓갈에서 나오니까 김치가 맛있다고 그러는 거야. 전라도 김치가 최고야 하는 게 이제 바로 그런 거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전국의 음식 문화가 이렇게 차이가 있다. 그래서 대전은 결코 이 지역적으로 볼 때 요 안에 속하는 곳이기 때문에 식문화가 절대 뒤떨어지지 않아요. 사람들이 옆에 전주가 있고 청주가 있고 광주가 있고 그러니까 자꾸 위축돼 가지고 우리는 약하다는 거야. 안 약해요. 제가 볼 때는. 대전은 강합니다. 전국 평균 이상으로 음식을 잘하는